자, 임대차의 존속기간이죠. 일단 최단 기간을 2년을 보장합니다. 임차권의 법정 갱신이 나오는데 요건이 두 가지예요. 1.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법정 갱신을 막으려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 그래야 되고요. 2. 임차인이 법정 갱신을 막으려면 만료 전 1월까지만 나가겠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의미가 되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 측에서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말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임차인 측에서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계약할 때 의미가 있다. 왜요? 만료 전 1월까지만 뭐죠? 나가겠다고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효과인데 또다시 뭐죠? 2년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2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2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측의 상단에 밑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3개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임대차 계획 끝날 때 임차인 입장에서 재계약하는 게 좋아요? 법정 갱신하는 게 좋아요? 법정 갱신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재계약하면 재계약한 기간 동안 살아야 돼요. 중간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법정 갱신이 되면 2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나갈 수가 있고 다만 3개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니까 임차인은 법정 갱신이 되는 게 더 좋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오히려 세입자 측에서 자꾸 재계약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입자는 재계약하자고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죠? 법정 갱신하는 게 더 나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1년에 한 번씩만 하는데 이거 전세권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거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예. 네. 아니죠. 법정 갱신은 상관없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법정 갱신 될 수 있어요. 그죠? 될 수 있고, 뭐 증액을 하든지. 그죠? 근데 만약에 법정 갱신이 되면은 계약 기간 중이니까 증액을 하더라도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계약을 하면 갱신된 게 아니라 뭐죠? 또다시 뭐예요? 계약하는 거니까. 그때는 뭐죠?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리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게 예. 차임 또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증금. 네. 보증금 500억은 놔두고 차임만 5%만 올릴 수 있다는 얘기. 그렇죠. 그죠? 보증금 5% 올릴 수도 있고 차임만 5% 둘 다 올릴 수도 있고 그죠? 둘 다 올릴 수도 있고. 둘 다 올릴 수도 있어요. 그죠? 보증금도 차임도 어떻게 둘 다 5% 올릴 수 있고 그죠? 근데 이게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집주인은 없어요. 보통 언제 증액해요?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니까 뭐 20분을 넘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100% 올리든 200%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일방적으로 5%씩 뭐죠? 올릴 수 있다라는 조항인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차임의 감행 제한 없다.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인데 이게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일하니까 10%죠. 그죠?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율이 언제 몇 프로죠? 1.25%죠.
맞나요? 1.25%일 겁니다. 그죠? 1.25 더하기 3.5 하면 얼마죠? 4.75인가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것을 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현재 뭐죠? 4.75%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을 월세로 뭐요? 전환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10%면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4.75%면 얼마입니까? 475만 원이죠. 그죠? 475만 원이 되고 여기다 나누기 12 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월세가 나오겠죠. 그죠? 월세.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런 걸 밀어보는 미친놈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더한이라는 두 글자예요. 더한 금액이죠.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곱하기였어요. 곱하기였는데 더하기로 바꿨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아직도 곱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곱한 그럼 뭐예요? X고 뭐예요? 더한 금액이 뭐죠? 맞다. 이 더하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의 승계제도가 나와 있는데 일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부부가 아니니까 이죠. 다만 임차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승계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승계받고요. 만약에 상속인이 있다면 이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뭐죠? 승계를 받습니다. 만약에 받기 싫으면 하단에 이해가지고 1개월 이내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는 제도는 주택 임대차만 있습니다. 전세권에 이런 제도 없고요. 임대차에도 이런 제도 없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에 승계하는 제도는 뭐에만 있죠? 주택 임대차에만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매,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거 이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옵니다.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측에 보시면 박스가 나오는데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줘요. 근데 이 금액을 계산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요 금액으로 산출된 무엇을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 이거 메모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측에 물적보험 옆에다가 환산보증금에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세종시는 지금 어디 들어가죠?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죠. 기타 지역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얼마요? 1억 8천이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월세가 200이다. 그러면 환산하면 얼마가 되죠? 2억 5천이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세종시에서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짜리가 굉장히 비싼 상가 건물인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0이다. 이래도 뭐죠? 2억 1천이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잖아요? 비싼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싼 거잖아요. 주택이 아니라 뭐예요? 상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가 건물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민법이 적용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제가 건물 해가지고 주택, 상가, 기타 건물 해놨죠. 이 기타 건물이 그거예요. 만약에 상가인데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면 그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뭐가 돼요? 민법이 적용된다는데 이 기타고. 그래서 의외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굉장히 뭐죠? 취약하고 적용 범위가 대단히 뭐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악법이에요, 악법. 왜 악법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적용도 안 되는 사람이 나는 뭔가를 보호받겠지라고 하는 환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뒤통수 받고 큰 피해 받고 지금 도세 날리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법은 아예 없어져야 될 악법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박스 밑에 보시면 이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여 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다음 사건 뭐죠? 적용한다고 해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죠? 원래는 뭐예요? 민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요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뭐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1.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거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항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옆에다가 메모하자고요. 뭐는 인정되지 않아요? 우선 변제권은 없다. 적어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요 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뭐는 인정해줘요? 대항력을 인정해주는데 뭐는 인정 안 해줘요? 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개업하실 때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쓰고 확정 일자 주세요 그러면 요 금액을 넘으면 안 해줘요. 세무서에서 못 해줍니다라고 거부합니다. 왜요? 어차피 해줘봤자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옆에다가 메모할 건데 최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은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만 인정하고 있어요?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해요. 3번은 의미가 없고 4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3기입니다. 원래 임대차는 몇 기를 지급하자는 해지합니까? 2기. 이 주택 임대차도 2기예요.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기거든요. 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몇 기요? 3기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환산보증금이 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뭐가요?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항력은 인정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뭐죠? 인정하고 권리금의 회수 기회는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을 때 해지당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최단 기간 뭐 하지 않고 있죠? 보장하지 않고요. 우선 변제권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근데 박스에 나와 있는 금액을 외워야 되느냐? 한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서울. 서울은 얼마예요? 4억. 4억도 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증금 5천에 월세 400 이래도 뭐예요? 4억 5천이잖아요. 그죠? 서울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이것도 굉장히 비싼 상가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용 범위 대단히 협소하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보증금 보호해가지고 대항력권과 우선 변제권 인정하고요. 그 다음 좌측 하단에 보시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인정하는데 박스 위에 건물가액이나 대지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 주택과 똑같아요. 이건 개정 대상인데 과거에는 주택은 2분의 1, 상가 건물은 3분의 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뭐죠?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 보증금은 상가든 주택이든 몇 분의 몇을요?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박스가 나와 있죠? 이 박스 외울 건 아니고 소액 임차 보증이 보호되는 금액인데 옆에다 메모할 것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 다시 말하면 주택 임대차는 소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뭐만 가지고요? 보증금만 가지고 따졌죠?
상가 건물 임대차는 뭐죠? 환산보증금 가졌다 하세요. 얼마나 허접인지 아시겠죠? 기타 지역이 뭐라고요? 3천만 원 이하면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30 그래도 환산보증금이니까 얼마예요? 3,500이잖아요. 들어가질 않아요. 세종시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가게 거둘 수 있나요?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면 쪽방 같은 게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악법이죠, 이거는.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고 만들 때 참여한 사람들은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진짜. 아,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나쁜 짓 한 놈은 나쁜 놈이지만, 착한 짓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나쁜 짓 한 놈은 더 나쁜 새끼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 때는 뭐 왠지 막 섬을 위하는 것처럼 진짜 막 구라치고 막 그려놓고 만들어 놓은 법이 뭐예요? 악법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무슨 법이야, 이게 이런 법이 다 있어. 그죠? 아, 6,500만 원, 이거 뭐예요? 서울이면 6,500이 얼마예요? 보증은 600에, 월 60, 그래도 얼마예요? 6,600이잖아요. 뭐, 들어오는 게 없어. 무슨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열 건 아니고, 뭘 기준한다고요? 소액 임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네? 전대차요? 아, 전대한 경우에?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하고 잘라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게 그렇게 흔한가요? 예, 보호 받죠. 그죠? 만약에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았으면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에 보장해가지고, 최단기간 몇 년이 보장됩니까? 1년이 보장되고, 하단에 3기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의 갱신에서 합의로 갱신할 수가 있고요. 다만, 법정갱신에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는데, 일단, 상가 건물은 법정갱신되면 또다시 몇 년이 보장이 돼요? 1년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이요? 3개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3번 해가지고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가 건물 임대차법부터 반드시 한 문제를 내야 돼요. 근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에 내면은 주택 임대차법과 중복 출제가 돼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럼 결국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낼 텐데 다른 부분이 뭐예요? 앞에 나왔던 적용 범위. 특히 금액이 초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 제가 아까 뭐예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거기서 시험 날 확률이 뭐죠? 90%.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뭐에서 나오냐면요. 갱신 요구권에서 나와요. 그죠? 과거에는 갱신 요구권에서 주로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1. 요건입니다.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되고요. 2. 이러한 갱신 요구는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5년을 넘지 못하고요. 3. 임대인은 이러한 갱신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박스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데 총 몇 가지죠? 7가지, 8가지인데 7가지인데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아주 헷갈리게 나와요. 1 해가지고 임차인이 3기 몇 번 나왔겠죠? 뭐로 바꿔서요? 2기로 바꿔서. 그죠? 그래서 1번은 3기 하면 어떻게 해요? 맞지만 2기 하면 뭐죠? X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는 나올 게 아니고요.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요구한 경우죠. 그럼 이거 나오겠죠. 3에서.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 그럼 뭐예요? X. 상당한 보상을 공탁했다. 이것도 뭐예요? X.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럼 뭐예요? X. 상당한 보상을 법원에다가 공탁했다. 이것도 뭐죠? X. 이렇게 되고요. 출전이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죠.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죠. 이거는요. 말장난에 나올 수 있어요. 환장하겠죠. 그죠? 환장하겠죠. 그래도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의 얻어 그럼 뭐예요? X. 그죠? 환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많이 나왔습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럼 어떻게 나왔겠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나오면 뭐죠? X죠. 단순한 과실로 멸실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중과실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뭐 특별히 읽어볼 거 없고 7호인데 7호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7호도 보시면 임대인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어떻게 나올지 아시겠죠?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니까 뭐로 나오면 X예요? 전부 또는 일부 나오면 뭐죠? X죠. 심각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도 조심하시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예요. 기억은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를 때. 그러면 고지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죠.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계약 체결 후로 나오면 뭐죠? X죠. 환장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실을 언제 고지했어야 돼요? 계약 체결 당시. 따라서 계약 체결 후에 고지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주 헷갈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타 등기 명령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증감 청구권에서 증액이의 경우에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그 요새 뭐 가장 핫한 데가 가로수길인가요? 가로수길. 거기는 1년에 9%씩 무조건 올려요. 왜냐하면 1년 이내라면 9%는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 있고요. 형성권입니다.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은행 이율이 얼만데 매년 몇 %요? 9%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장사가 잘 되더라도 몇 년 하다가 관두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상가 지역이 인기 있다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술집, 공연장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젊은 층이 막 모여드는 게 막 바글바글 되다가 좀 지나면 뭐죠? 이제 미용실. 마지막에 뭐예요? 성형외과. 그래서 지금 보면 압구정 로데오는 완전 바꿨잖아요. 이제는 옛날에 뭐 20, 30년 전만 해도 로데오 거리하면 최고였는데 지금 바꿨습니다. 그죠? 거기 가보면 뭐만 있어요? 성형외과만 있습니다. 성형외과 각은 어디서 많았냐면 명동에 많았어요.
한 30년 전에는 과거에는 성형외과 하면 무조건 명동이었어요. 왜요? 그때도 뭐죠? 순서들에서 마지막에 뭐가 있다가요? 성형외과가 있다가 이게 뭐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가 어떻게 돼요? 세입자도 피해보고 뭐죠? 건물주도 피해보고 그러는데 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뭐죠? 서로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매년 9% 올리게 되는 거죠. 그죠? 요새는 또 보니까 뭐죠? 홍대 입구도 좀 맛이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뭐 가로수길도 그렇고. 왜요? 너무 임대료가 뭐죠? 비싸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증금 월차임 중 전환 시 산정률에 제한해서 연 1할 2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4.5배를 곱한 거예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뭐였어요? 더하기였죠. 그죠? 근데 상가 건물은 뭐예요?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자고 했고 뭐 1할 2푼이니 4.5배니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금의 보호가 나옵니다. 아유, 이게 진짜 이 권리금의 보호 부분은 완전 악법입니다. 악법. 일단 교재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기억할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만료 전 3월부터 만료 시까지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악법이죠? 악법 아니에요? 그러면 만료 전 3월부터 만료 시까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나머지 기간은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권리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끝났는데 권리금이 회수되지 않아서 세입자가 안 나가는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임대인이 마음대로 권리금 회수를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은 결국 뭐냐면 이것도 착한 일 하는 것처럼 뭐예요? 나쁜 짓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뭐 할 수 있죠? 방해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3월부터 만료 시가만 아니면 마음대로 뭐죠?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해 금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하면 그냥 권리금을 임대인이 돌려준다. 이렇게 나오면 간단한데 그런 건 없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원래의 권리금과 또는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임대 들어오면서 권리금을 얼마 줬냐면은 5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빼려고 하는데 그 권리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임차인을 알아봤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주겠다고 했냐면 3천만 원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버리는 바람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저는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니까 얼마까지만요? 3천만 원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만약에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원래 권리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죠? 권리금을 1억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버리는 바람에 권리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얼마요? 최고 5천만 원까지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그죠? 원래, 그러니까는 손해배상은 징벌성도 있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법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도 제한이 있는데 3년 내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손해배상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러한 내용을 어디까지 넘어가게 되냐면 245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재는 뭐죠?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더 엽기적인 게 나타나요. 꼴라 3월부터 만료시까지만 방해 못한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을 적용해놨어요. 권리금 적용제. 해서 보세요. 유통산업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 의미 없고 그 다음에 그 GS 슈퍼 있죠? 그죠? GS 슈퍼도 들어가요. 법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은 합법적으로 권리금 외에서는 뭐죠? 방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법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뭐죠? 푸드코트인가요? 그죠? 음식점을 했어요. 그래서 권리금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죠? 그죠? 5억을 주고. 해가지고 뭐죠? 3년 동안 장사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데 넘기려고 해요. 그때는 신세계 백화점 측에서 합법적으로 저의 권리금 외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억을 띄더라도 신세계 백화점 앞에 가서 1인 시위 못합니다. 이제는. 왜요?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도록 법에다 뭐죠? 규정을 해놨으니까.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다 사용시켜야 되겠죠. 거기다가 문제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마 이게 뭐예요?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대기업에서 로비 들어갔겠죠. 그죠? 그죠? 근데 대기업 애들은 지들만 빼면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또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해해가지고 국가재산.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국가 소유거나 공유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권리금 외에서를 합법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야, 치밀하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를 끌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욕을 못해. 누구한테요? 누가요? 국가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국가가 대기업이 뭐죠?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법을 개정하면 국가가 뭐죠? 손해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아주 치밀합니다. 그죠? 뭐 아무튼 기억할 것은 뭐죠? 요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증금을 월세로 뭐죠? 바꾸려고 한다. 그죠? 월세를. 예를 가지고 보증금 5억의 전세였는데 5억 중에 4억을 남기고 1억을 뭐죠? 월세로 뭐죠? 바꾸려고 할 때 그 산정률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죠? 아까 얼마죠? 상가는 이달 2푼 이내에 그죠?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달 2푼이면 1억에 12% 얼마가 되는 거죠? 1200이죠. 그러면 이제 연 1200이에요. 그래서 월로 나누면 뭐죠? 한 달에 뭐죠? 100만 원. 요거를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주택은 4.75%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연 얼마예요? 475만 원. 연세가 나누기 뭐예요? 10에 하면 산출된 금액 월세가 나오고 그 금액을 뭐 할 수 없어요? 넘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자, 이제 247페이지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요. 이것도 한 문제짜리입니다. 한 문제. 일단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시작을 하면 계속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쉬게요. 그죠? 일찍 쉬고 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